사람들이 건강 트렌드를 탐닉하며 오가는 바쁜 도시에서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오랜 화제인 디톡스 다이어트가 있었다. 이 다이어트는 몸을 독소에서 해독하고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하며 이전보다 더 많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종종 샵 클렌즈 포라이프와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유명인들이 광채 나는 피부와 탄탄한 몸매로 이를 추천했다. 그러나 반짝이는 약속 뒤에는 해소해야 할 수많은 신화가 숨어 있었다. 달리아는 건강에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항상 웰니스 트렌드에 호기심을 느꼈다. 어느 날 그녀는 치과에서 기다리며 오래된 잡지를 발견하고 디톡스로 운명을 바꾸다. 완벽한 해독을 통한 총체적 변형이라는 매력적인 제목을 보았다. 그녀는 디톡스 세계를 탐험하기로 결심하고 7일간 고형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녹즙 해독으로 여정을 시작했다. 그녀는 케일, 시금치, 오이, 레몬, 생강을 주식으로 삼아 지침을 철저히 따랐다. 일주일이 끝날 무렵 탈진한 상태에서 바삭한 샌드위치를 그리워하며 과연 이것이 건강의 진정한 길인가 의구심이 들었다. 디톡스 다이어트의 과학을 이해하고자 결심한 달리아는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기 위한 탐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우선 복소라는 개념에 대해 검토했다. 이 용어는 종종 디톡스 문헌에서 사용되지만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곤 했다. 생화학자인 친구 마이클 박사와의 대화는 그녀의 이해에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달리아, 우리의 몸은 스스로 해독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간, 신장, 피부, 폐가 끊임없이 폐기물을 제거하는 일을 한다고 마이클 박사가 설명했다. 달리아는 사람들이 디톡스 다이어트를 한 후에 그렇게 생기롭게 느끼는 이유에 대해 고민했다. 그래서 그녀는 유명한 웰니스 구루가 주최한 디톡스 세미나에 참가했다. 거기서 그녀는 인간 심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관찰했다. 많은 참석자들은 가공식품, 설탕, 알코올을 줄여 주변의 통제를 이게이드 하는 것에 힘입어 자신이 권력을 되찾았다고 느꼈다. 이는 디톡스 다이어트가 자주 건강한 습관을 우연히 촉진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더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을 받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했다. 조사 중에 달리아는 장기적인 디톡스 루틴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한 사례를 발견했다. 두통, 과민성, 그리고 불안한 피로감이 흔한 불만이었다. 그녀는 짧은 기간의 해독이 일부에게는 해가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지속 가능한 건강 솔루션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군다나 제한된 식단은 영양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더 깊이 파고들면서 달리아는 많은 디톡스 프로그램이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사들은 조리법의 투명성을 생략하고 독점적인 혼합물을 마케팅했다. 영양사와의 상담에서 달리아는 극단적으로 칼로리가 부족하거나 식품 그룹의 다양성이 배려된 식단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다채로운 야채, 기름기 없는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이 어떤 주스, 블렌드보다도 신체의 자연적인 해독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했다. 그녀의 탐구 과정에서 달리아는 또한 마음 챙김 식사법을 수용했다. 그녀는 자신의 식사를 음미하고 다양한 음식이 자신에게 미치는 차이를 느끼며 유행성 디톡스가 유도하는 모두 아니면 전무의 사고방식을 피했다. 그녀의 여정은 디톡스 다이어트 신화를 밝혀내다 라는 제목의 블로그 기사를 쓰도록 이끌었고 그녀는 자신의 발견을 공유했다. 그녀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도 자신의 건강을 지원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적절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다양한 식사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핵심 요소라고 했다. 그 기사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디톡스 다이어트의 사이클에 갇혀 있었음을 깨달았다. 달리아의 이야기는 보편적인 진리를 강조했다. 웰니스는 철저한 규칙이나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일관성과 균형에 관한 것이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건강을 바라보도록 힘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때 무서웠던 신화를 풀어내며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지혜를 품고 달리아는 현실적이고 과학에 기반한 건강 접근 방식을 위한 챔피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디톡스 다이어트 신화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자 굽는 길을 열어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체지방을 줄이고 싶어하는 것은 공통된 바람입니다. 특히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원한다면 더욱 그렇지요. 물론 하루 만에 체지방을 줄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특정한 전략을 통해 약간의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효과적인 5가지 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첫째,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체내 수분이 충분해야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그러면 지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연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상황 변화로 인해 몸이 붓거나 상대적으로 더 많은 체지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 중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물, 즉 최소 2리터 이상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는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면이 체지방 감소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더 많이 방출하게 되고 이는 지방 저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보세요.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짧은 시간 내에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16시간 단식을 하고 8시간 동안만 음식을 먹는 일정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몸이 지방 연소 모드로 더 빨리 진입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즉 히이트를 활용하세요. 히이트 운동은 짧지만 강렬한 운동으로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우고 신체의 산소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빠르게 달리기를 수십 초간 하고 그 후 천천히 걷기를 반복하는 시그 운동은 체지방을 태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심지어 단 하루 평소보다 큰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평소 식단을 상당히 조절해야 합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고 가공 음식과 설탕은 피하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주로 섭취하면서 소량의 고탄수화물은 피하십시오. 물론 이런 방법들이 단 하루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팁들은 시작의 기준점을 주고 장기적으로 더 좋은 건강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팁들을 따라 해보며 자신의 몸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때는 건강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일상은 반복적이고 식습관은 적당히 치우쳐 있었으며 운동은 가끔 머리에 스치는 대단한 아이디어에 불과했다. 그러나 어느 겨울 독감에 시달리며 몸의 면역력이 극단적으로 떨어졌을 때 나는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면역력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찾았고 그 중에서도 간단한 운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운동이라고 하면 대단히 힘들고 복잡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나는 매일 아침 20분 정도의 시간만 할애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동작들로 시작하기로 했다. 첫째는 스트레칭이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난 후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하루를 시작했다. 전신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동작들은 몸속 순환을 도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경직된 근육과 관절이 풀리면서 자연스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이는 마치 몸이 깨어나는 것과 같은 기분을 들게 했다. 둘째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동네 공원을 걷는 것이었다. 달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규칙적인 산책은 심혈관계 건강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면역체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약간의 땀을 흘리면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셋째는 간단한 근력 운동이었다.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나 스쿼트 같은 동작들이 있었다. 내 몸의 체중을 이용하는 이 운동들은 전신의 근력을 강화시켜 주었고 자연스레 나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며 면역력을 올려주었다. 이러한 간단한 운동들을 매일 꾸준히 실천한 결과 나의 건강은 점점 더 나아졌고 겨울철 독감이나 잔병 치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물론 처음에는 매일 빠짐없이 실천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만의 건강 루틴을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운동 후에는 항상 몸의 변화를 느끼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결국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꾸준함과 인내라는 것을 절감했다. 나는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당신이 만약 건강과 면역력에 대해 불안하다면 아주 작은 노력으로 시작해보자고. 그것은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믿음이다.
매일의 작은 변화가 모여 당신의 몸과 건강을 새로운 수준으로 이끌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봄날 아침, 김현수는 거실에 앉아 햇살이 들어오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근 들어 잦은 감기로 고생했던 그에게는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래서 그는 오늘 집 앞 도서관에 가서 관련 서적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도서관에 도착한 그는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다. 책을 펴자마자 현수는 알찬 정보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놀랐다. 첫 번째 장에서는 발효식품이 면역력 강화에 좋은 식품으로 소개되고 있었다.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돕고 장 건강이 전신 면역력과 직결된다는 글이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등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 다음으로 눈길을 끈 것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들이었다. 비타민C는 몸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었다. 책에는 오렌지, 베리류, 케일, 브로콜리 등 다양한 식품들이 소개되어 있었다. 현수는 특히 자몽의 독특한 쌉쌀한 맛을 좋아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자주 먹어봐야겠다고 다짐했다. 더 나아가 그는 책에서 견과류와 씨앗류가 필수 지방산 과아연을 통해 면역 체계에 기여한다는 설명을 읽게 되었다. 아몬드, 해바라기 씨, 호두 등이 그 주인공들이었다. 이러한 작지만 영양가 있는 식품들은 간단히 간식으로도 활용하기 좋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이외에도 생강, 마늘 같은 향신료가 항염 작용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물고기류의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었다. 책을 덮으며 현수는 이를 어떻게 일상 식단에 포함할지 계획을 세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마트에 들러 책에서 본 식재료들을 몇 가지 사기로 마음먹었다.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감기와 같은 사소한 질병에서 벗어나 보다 활기찬 삶을 살아보기로 다짐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김현수는 매끼 식사에 채소와 과일, 견과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려 노력했다. 몇 주 후 그는 몸의 상태가 한결 가벼워지고 기운이 넘치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변화들이 그의 삶에 주는 영향을 체감하며 현수는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의 중요성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었다.